이거 보세요. 제미나이 3 프로가 맥OS 같은 거를 그냥 만들어 버립니다. 이 클론을 그냥 만들어갖고 사파리 형태를 그냥 만들어서 이건 미쳤죠, 이제.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제미나이 3 프로가 발표가 됐죠. 사실 나노바나나부터 먼저 보여드렸는데 실용성 관련해서 이미지 일러스트레이션 관련해서는 나노바나나가 지금 획기적으로 텍스트까지 다 들어오니까 그 영상 참고해서 보시고, 원래 이 제미나이 3 프로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근데 단순히 기능만 소개해드린 게 아니라 이게 그냥 버전 업 됐다, 좀 더 좋아졌겠네 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의미가 깊은 모델이거든요. 왜 높은지, 왜 그러한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다방면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미나이 3 블로그를 보시면은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목차만 보세요. 제미나이 3를 소개한 다음에 딥싱크를 강조를 하고 있고, 뭐든 배워보세요, 만들어보세요, 계획하세요, 책임감 있게 구축하세요. 요 뒤쪽에 있는 내용들은 에이전틱 AI 모델이 되겠죠. 딥싱크는 그러니까 깊게 생각한다, 테스트 타임 컴퓨터로 해서 그냥 프리트레이닝으로 전부 다 학습하는 것과 플러스 추론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똑똑하게 만드는 접근을 계속 여러 회사들이 다 접근을 하고 있죠. 근데 기존 제미나이보다도, 제미나이 이번에 나온 3 프로보다도 제미나이 3 딥띵크 같은 경우에 GPQ의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온다는 거. 휴머니티 라스트 이그잼, 이것도 이제 원래는 브록이 더 높다라고 한 모델이 있었지만도 전반적으로 계속 개선이 확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보여드릴 여러 가지 벤치마크 점수들이 있거든요. 구글이 공개한 것 말고도 제미나이 3가 다방면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되었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딥싱크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 배워보세요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그러니까 제미나이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멀티모달리티, 그리고 나중에는 지니3 같은 피지컬 AI로도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100만 토큰 안에서 이 윈도우가 결합해갖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프롬프트를 물어보면 그냥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뭐 김치 레시피, 내가 레시피를 이제 막 레시피를 손으로 적은 것도 이미지로 받아들인 다음에 이렇게 인터랙티브한 UI로 바로 답변해준다는 거. 이런 거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가 알아서 이제 계획해서 알아서 해준다는 거. 그리고 지금 AI 모드, 구글 검색 AI 모드에 이런 것들을 바로 넣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몰입형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서 바로 할 수 있다는 거. 검색이 그냥 텍스트로 나온다, 이미지만 모아서 나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그냥 코딩 해가지고 만들어서 보여준다는 개념. 이게 지금 AI 모드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이전트 우선의 에이전트 퍼스트의 개발 경험의 시작. 이것 때문에 이제 커서가 이제 망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안티 그래비티라고 하는 새로운 개발 플랫폼이 나왔습니다. 이 플랫폼 에디터 형식은 기존의 이 커서라든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VS 코드 같은 것들, 그런 형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에이전트들을 병렬적으로 독립적으로 막 돌릴 수가 있어요. 너는 편집시키고, 너는 뭐 이미지 그리고, 너는 또 브라우저 만들고, 알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커맨드 던지면서 이렇게 하면서 진짜 한 단계 더 격상시킨 에이전트 모델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간략하게 보여드렸는데, 이게 각각의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제미나이 3가 TPU에서 학습이 됐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리더보드 오버뷰에서 제미나이 3 프로가 그록 4.1 띵킹보다도 더 높게 나온 거 보이시죠? 점수가 확실히 높게 나왔고, 근데 더 주목할 거는 이 웹 데브 부분이거든요. 웹 페이지를 만들어주는 게, 자, 좀 이따가 소셜에서 지금 바이럴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엄청난 결과물들을 보여드릴 건데,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와 백엔드 개발자가 있다고 하잖아요. 프론트엔드는 웹 이제 페이지 같은 것들, 사용자가 바로 앞에 보이는 프론트엔드 쪽을 개발하는 분들의 개발 업무가 완전히 축소될 수 있다, 거의 대체가 가능할 수준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쪽에서도 높고, 비전 쪽에서도 제미나이 3 프로가 점수가 높고, 제미나이 3 프로가 나오고 나서 LMR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뭔지 모르는데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게 좀 더 낫더라 라고 하는 스코어로 봤을 때에 기존의 GPT-5 미디엄을 뛰어넘는 걸 볼 수가 있죠. 제미나이 3 프로가 이렇게 확 올라왔습니다. 점수도 압도적으로 높아요. 확실히 더 낫다라고 지금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LMRNA가 진짜 중요한 게, 진짜 사람들이 쓰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쓰면서 해봤더니 제미나이 3 프로가 제일 쓸만해 라고 하면서 얘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 프론트엔드 디자인부터 그 로직, 디자인 에셋들도 자기들이 알아서 생성해서 가져오고, 왜냐면 나노바나나 프로 보세요. 장난 아니잖아요. 이미지 같은 것도 자기가 가져올 수도 있고 자기가 만들 수도 있고, 그러면서 프론트엔드부터 백엔드까지 풀 스택으로 개발 프로세스를 다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아티피셜 어널리시스에서도 제미나이 2.5 프로에서 제미나이 3로 간 점수만 보더라도 껑충 뛰었어요. 기존에 GPT 5.1이 나오긴 했지만도 GPT 5.1도 사실 되게 점수가 높게 나와서 굉장히 대단했는데, 이번에 웃긴 게 샘 알트먼이 제미나이 3 프로를 보면서 제미나이 3 프로 잘 만들었어요 라고 이제 X에 글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이 성능 평가를 하는 Artificial Analysis의 인텔리전스 인덱스에서도 상당히 점수가 높아졌다. 지금 다 압살하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껑충 뛰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디자인 아레나라고 있거든요. 디자인 쪽으로 가서 좀 살펴봤더니 리더보드 가보니까 지금 압도적으로 제미나이 3 프로가 점수가 확 올라와서 나온 거 보이시죠? GPT-5보다 GPT-5 5.1이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하이엔드급 모델들보다 지금 제미나이 3 프로가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멀티모달리티 중에서도 이 웹 디자인 쪽, 웹사이트 아레나 쪽에서 확실히 선호도가 그냥 이 추세를 아예 넘어가 버려요. 정말 좋다는 거죠. 자, 일단 벤치마크 점수부터 보여야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은 나중에 그 웹사이트 지금 제가 시연을 보여드리면 너무 깜짝 놀랄 겁니다. 지금 보여드릴게요. 그 사이에 그록 4.1 패스트를 내면서 서둘러서 이렇게 제미나이 3 프로보다 앞선 거를 보여주긴 했는데 전반적인 성능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더 빠르다라기보다는 제미나이 3 프로가 전방위적으로 압도적으로 올라갔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또 업데이트 되겠죠, 빠른 것들이. 근데 일단 이걸 보세요. 바이브 코딩 같은 거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단어 200개도 안 되는 간단한 프롬프트를 넣어가지고 그냥 손쉽게 이런 인터페이스, 인터랙티브한 거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거 보세요. 제미나이 3 프로가 맥OS 같은 거를 그냥 만들어 버립니다. 이 클론을 그냥 만들어갖고 사파리 형태를 그냥 만들어서 이건 미쳤죠, 그죠? 이런 것들을 그냥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맥 디자인에 이런 것들을 윈도우도 이거 포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인터페이스가 대단하다. 이 정도로 생성된 게 대단하다. 그 다음에 이런 시뮬레이션도 만들어갖고 자, 이런 창 뜨고 하는 것들, 메디컬 히스토리, BPM이 어떻고 이런 것들도 다 할 수 있는 입체적인 이런 프로그램을 아예 만든다는 겁니다. 이거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근데 이제 일반인들도 그냥 딱 넣어가지고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지를 벅슬 앱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바로 만들어 주기도 하고. 자, 지금 보세요. 이거 뭡니까? 이거 굉장히 잘 만든 웹사이트 같죠? 샌프란시스코. 이거 제미나이 3가 그냥 만들어 준 거예요. 이 페이지를 그냥 만들어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웹페이지에 있는 수많은 코딩들을 학습을 했다라는 증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즘 잘 나가는 이런 트렌디한 형태의 웹사이트도 만들었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유튜브를 만들어 버렸어요. 유튜브 앱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뷰튜브라고 해가지고 새로 만든 이런 형태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이런 웹 디자인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진짜 웹 디자인을 그냥 제미나이 3 프로한테 맡기면 돼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걸 그냥 만들어가지고 웹사이트를 구축하시면 됩니다. 기존보다 압도적으로 좋아졌어요. 이런 주식, 코인,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한 번에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런 것도 그냥 보여준 게 아니에요. 여기 봐, 대시보드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산이라든가 메뉴 같은 것들을 정말 섬세하고 자세하게 다 그래픽, 인터랙티브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솔라 시스템 이런 것들도 그냥 만들 수가 있고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웹사이트가 이런 것들도 이런 느낌들은 그냥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큰 돈 들여서 뭔가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기 웹사이트를 구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 작업들, 운영 관리 쪽을 개발자분들한테 맡긴다거나 이렇게도 운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소셜을 찾아보시면은 이런 예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정도로 고퀄을 이렇게 프롬프트로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일들이죠. 이거는 업계에 정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디자인계라든가 개발 업계에 엄청난 지금 임팩트를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그렸던 이게 파피루스입니까? 옛날에 1758년 파피루스는 아니고 이렇게 이상하게 만든 것도 이렇게 다 번역해주고, 예시들이 정말 많죠. 이런 것들도 인도에 이 티켓팅 하는 웹사이트를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준다거나. 이쯤에서 또 벤치마크를 좀 더 봐오고 싶은 게 있는데, 자, 텍스타일 컴퓨터 추론 능력, 리즈닝 능력,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리즈닝을 한글로 추론이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실제로 AI에서 인퍼런스 하는 그 추론과 이제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리즈닝, 사고하는 능력, 오랫동안 생각을 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Extended Word Connection이라고 하는 요 벤치마크 스코어가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뉴욕타임즈에서 이 퍼즐 게임 있잖아요. 커넥션이라는 퍼즐 게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기본 규칙으로 16개의 단어를 이렇게 준 다음에 약간 공통된 주제 카테고리로 4개씩 묶어갖고 4개 그룹을 찾아내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익스텐디드라고 하는 거는 좀 확장된 규칙을 좀 더 넣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함정 단어 같은 거를 추가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정답 그룹과 그럴싸하게 연결돼 보지만 실제로는 약간 좀 어떤 그룹에도 속하지 않는 형태로 해야 되니까, 이거를 AI가 진짜로 잘 구분할 수 있느냐를 테스트를 해봤더니 여기서도 또 1등을 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시스템 2 띵킹이라고 하죠.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데니얼 카네먼의 이제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시스템 1, 시스템 2였고, 느린 사고와 빠른 사고와 이제 오랫동안 생각하는 사고, 뭐 이런 뇌 모델이 있잖아요. 생각하는 모델. 거기서 좀 오랫동안 가설을 세우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점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벤치마크 같은 경우에도 또 1등을 했죠. 근데 또 압도적으로 1등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고난도 추론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뭘 하느냐라는 걸 보는데, 이전에 2.5% 띵킹에 비해서도 많이 올라갔지만 현재 가장 좋은 모델 대비해서도 점수가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포워드 플래닝, 선행적으로 먼저 계획을 한 다음에 얼마나 제약 조건을 잘 준수하면서도 깊게 생각하면서 계획을 할 수 있는가. 사실 기존 벤치마크들이 MMLU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를 테스트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미 많은 LLM들이 이제 압도적으로 올라오니까 이런 추론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도 벤치마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롱 컨텍스트에 대해서도 얼마나 롱 컨텍스트 스태미나라고
테스트라고 해서 스태미나, 그러니까 얼마나 잘 유지를 하느냐, 긴 문맥 속에서도 논리적인 흐름을 잘 놓치지 않느냐도 다 테스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제미나이가 이 딥싱크를 통해 가지고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죠. 여기서도 금메달 따는 수준으로 올라왔다라는 게 이 테스트 타임 컴퓨터와 이 추론 능력이 엄청나게 향상되고 자기가 알아서 계획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향상됐기 때문에 수학적인 능력도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미나이 같은 경우 지금 저는 울트라를 사용하고 있는데 도구에서 이 딥싱크를 선택을 해놓고 물어보면은 상당히 이 고급 추론 기능을 여러분들이 당장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원래 체인 오브 소트의 이제 단점이라고 하는 것이 체인 오브 소트가 뭡니까? 생각의 사슬을 만들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 모델이 생각을 다음 단계 넘어가다가 오류가 이렇게 계속 확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과를 잘못 도출할 수가 있는데 딥싱크도 예전에 그록처럼 병렬적으로 같이 처리를 한 다음에 한쪽으로만 계속 추론한 게 아니라 병렬적으로 짜자작 시나리오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몬테카를로로 여러 개 테스트를 해가면서 해보니까 이게 성능이 많이 올라간 것으로 보여요. 이전에도 이 얘기를 했죠, 딥싱크에서. 그래서 요즘 패러럴 리즈닝 같은 것들을 많이 접근을 하고 있죠, 업계에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미나이 구글에서 이제 나온 이 평가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의미가 높은 것들이 저는 이게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팩트 벤치마크라고 보는데 이게 70.5%예요. 이게 뭐냐? 자, GPT 5.1도 50.8인데 이게 확 올랐거든요. 이게 우리 니들이나 헤이스택이라고 정말 많은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거기에 굉장히 디테일한 점수를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느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넣은 것들을 잘 기억하고 태세한 것들도 잘 기억하고 낼 수 있느냐 아는 맥락 정확도를 얘기를 하는 건데 팩트를 얼마나 잘 뽑아낼 수 있느냐. 예를 들어 우리가 일하면서 엄청 문서들을 다 집어넣더라도 할루시네이션 없이 얼마나 잘 뽑아낼 수 있느냐를 테스트한 건데 요거를 잘 한다라는 겁니다. 이번 모델이. 그래서 이제 뭐 DB 같은 거, 벡터 DB 같은 거 렉으로 구축하는 비용보다 프롬프트에 다 넣어가지고 그냥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되겠죠. 이거는 반도체 업계에서도 연관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은 AGI2라고 되어 있죠. ARC AGI2. 자, 이것도 엄청난데, 자, 이 리더보드 보시면은 가로축이 한 태스크당 비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비용을 얘기를 해봤는데 비용이 얼마나 걸리냐와 세로가 이제 점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미나이 3 프로와 제미나이 3 딥싱크가 다른 모델들을 아예 압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 데이터에 없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푸는 게 이 ARC AGI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크 AGI2 벤치마크인데 점수 자체가 너무 압도적으로 높아버리니까 이게 그냥 단순 벤치마크 점수 몇 개만 비교한다가 아니라 모든 벤치마크에서 압도적으로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 GPT-5 프로만 비교해보시면은 GPT-5 프로가 대충 한 $10쯤 안 되는 한 $8, $9쯤에서 20% 점수가 아예 안 되잖아요. 근데 제미나이 3 프로가 $1도 안 되는데 30% 스코어까지 얻고 돈 더 쓰면은 훨씬 더 많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걸 딥싱크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거는 가로축이 지금 로그 스케일이죠. 10배씩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면은 비용이 많이 비싸지겠지만 그만큼 또 점수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크 AGI1 리더보드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가로축이 지금 돈이고 얼마나 비용이 드느냐 세로가 스코어인데 여기서도 상당히 높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엄청납니다 진짜. 이게 비용이 지금 200K 토큰에서 인풋 토큰이 $2, 아웃풋이 $12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200K 토큰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인풋 $4, 아웃풋 $18. 코스트 측면에서도 지금 제미나이 3 프로가 굉장히 싸게 나왔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스타트업들을 이거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치킨 게임처럼 싸게 내놓으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략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제미나이 3 프로가 TPU에서 학습이 됐어요. 구글 자체 칩 TPU에서 학습이 됐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여기 적혀있거든요. 하드웨어에서 제미나이 3 프로가 구글 TPU에서 트레인 됐습니다. 트레인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아꼈을 거고 이 비용을 쓰는 데에서도 TPU를 많이 활용을 했겠죠. TPU 팟을.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싸게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구글이 AI 경쟁력을 점차 강력하게 가져간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개발자들 사이에서 지금 핫한 게 바로 이 안티그래비티라고 하는 새로운 이 개발 플랫폼인데 보통 뭐 커서라든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시긴 했지만도 실제로 일반인들이 사용하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물론 이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일단 이게 에이전틱 중심으로 터미널이라든가 이 브라우저에 대한 모든 권한을 얘한테 주는 거예요. 접근 권한 자체를 주니까 훨씬 더 개발이 편해집니다. 에이전트들도 병렬적으로 막 동작을 하면서 그냥 에이전트 자체가 어떤 고립된 어떤 텍스트 편집기가 아니라 이것저것에서 지금 보이는 거에서 바로바로 텍스트를 입력하면은 이 런타임 돌면서 어떤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바로바로 만들 수 있게 되고 또 파일도 읽고 쓰고 하는 것들 터미널 명령을 실행한다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 프레임워크에서 다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자, 트로이 목마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클로드라든가 GPT OSS 같은 오픈 AI나 엔트로픽의 AI도 여기서 쓸 수가 있어요. AI 모델을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거 너무 좋으니까 그냥 뭐 엔트로픽 것도 GPT 오픈 소스 모델 그것도 이 안티 그래비티에서 쓰세요 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이거 맥에서
어디에서든 이제 바로 다운받아서 쓸 수 있거든요. 저도 다운받아서 좀 쓰고 있는데 코스피 차트를 만들어 달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제가 안티그래비티 좀 쓰면서 보니까 가장 차이라고 하면은 커서나 코파일럿 이런 거 보면은 기본적으로 텍스트 에디터 내부에 뭔가 명령어들이 갇혀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를 작성해주긴 하는데 터미널 명령어를 실행하려면은 사람이 런 버튼을 누르거나 승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우저를 따로 열거나 실제 웹사이트가 어떻게 보이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면은 이게 좀 제약이 있어요. 아니면 플러그인을 따로 설치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티그래비티는 이 컴퓨터 유즈 모델이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 얘가 마우스랑 키보드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코드가 짜고 자기가 직접 터미널 열어가지고 서버 실행해보고 브라우저 띄워가지고 주소창에서 로컬 호스트로 막 입력하고 이런 것들을 지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 뭐 에러 났어 고쳐줘 하면은 AI가 코드 수정해주고 그다음에 우리 사람이 직접 실행을 했다고 하면은 안티그래비티는 그냥 자기가 실행해버리면 자기가 알아서 수정한 다음에 실행까지 다 알아서 해버린다는 거죠. 중간 개입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더 빨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또 얘가 나노 바나나를 또 탑재하지 않겠습니까? 나노 바나나 또 엄청나거든요. 이거 나노 바나나 프로 제가 영상 만들었죠. 얘를 탑재를 하고 나니까 또 이 성능이 또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이미지를 인식을 하는 능력, 화면을 인식하는 능력이 나노 바나나로 수행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얘가 뭐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얘는 터미널이구나, 얘는 웹사이트구나 하면서 화면 렌더링 인식을 굉장히 빨리 하면서 HTML이라든가 CSS 코드 같은 거를 금방 짜주고 이렇게 하면서 알아서 UI를 추출을 한다라는 거죠. 아, 이렇게 코드가 작성돼 있으면 이렇게 보이겠거니 라고 이해를 한다는 거죠. 예전에 코드들은 예를 들어 커서 같은 거 써보시면은 야 버튼이 좀 왼쪽으로 치우쳐 있거든 이러면은 시각적으로 보고 있는 것들은 좀 판단을 잘못해요. 왜냐면 코드 베이스로 하니까. 근데 나노 바나나가 결합이 돼버리니까 실제 화면을 이제 그냥 직접 보면서 뭔가 해결을 하는 형태가 된다는 거니까 이게 또 파급력이 크다라는 거죠. 사실 구글 안티그래비티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야 될 정도로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구글이 나노 바나나 프로와 함께 제미나이 3 프로 이렇게 같이 내놓으면서 또 한번 AI 업계가 벌써 난리가 나고 있는데 가격이 워낙 싸니까 이게 아까도 이제 100만 토큰 기준으로 얘기했는데 토큰을 무조건 늘린다기보다는 100만 토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100만 토큰 안에서 정확하게 찾는 거를 집중해서 지금 제미나이 만들고 있거든요. 진짜 쓸모있는 AI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베이스가 또 TPU로 학습되고 TPU로 또 추론되고 하니까 엄청 싸게 제공할 수가 있고 싸게 되면은 스타트업들도 다 말려 죽일 수가 있겠죠. 정말 무섭습니다. 너무 구글이. 기존의 레그 솔루션이라든가 벡터DB 업체들을 뭔가 고사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성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안되고 인스타그램 unrealtech.error에서 여러가지 영상들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쓸모있는 혹은 재미있는 이런 영상들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